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뉴욕시 세입자 보호국 신설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뉴저지주 앤디 킴 연방 하원 의원이 첫 번째 의정 활동으로 공정선거 개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의 3명의 한인 교육위원이 새롭게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뉴욕시경이 시민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곤봉을 사용해 제압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국경 장벽 예산 갈등으로 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가 역대 최장기 수순에 돌입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며 초강수를 던지고 나섰습니다. 이명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경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장벽 건설의 필요성과 함께 비상사태 선포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후 멕시코 접경인 텍사스주 맥켈런 국경순찰대 사무실에서 가진 라운드 테이블 논의에서 나의 가장 신성한 의무는 국가를 지키는 것이라며 우리는 장벽을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서 멕시코와 국경을 맞댄 리오 그란데강 지역으로 이동해 경비 상황을 둘러보고 장벽이 있다면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장벽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에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절대적인 권한이 있다며 아직 그럴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만약 그래야 한다면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국경장벽 건설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육군 공병단에 재복구 지원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줄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긴급사태 발생 시 대통령은 군사용 건설 프로젝트를 중지하고 그 자금을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새해 들어 살기 좋은 뉴욕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어제 뉴욕시 세입자 보호국 신설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악덕 건물주에 대한 벌금 등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어제 2019 신년 연설에서 세입자 보호국을 설립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세입자 보호국은 건물주의 횡포와 괴롭힘으로부터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세입자를 보호하는 모든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는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뿐 아니라 시의회, 주의회와 협력해 악덕 건물주에 대한 벌금 등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가을 학기부터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만 3세 아동들에게 무상 종일반 프리킨더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3K for All 프로그램을 뉴욕시 8지역구와 브루클린 32지역구로 확대하며 2020년 가을 학기까지 모두 10개 지역구까지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또 올 가을 학기 안경이 필요한 킨더가튼과 초등학교 1학년생들에게 안경을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공개했습니다. 뉴욕시는 14만 명의 학생들이 무료 검안 혜택을 받게 되고 이 중 3만 3천 명이 안경을 무료로 제공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 뉴욕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고 공정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동부 최초로 한인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된 뉴저지주 앤디 킴 연방 하원 의원이 첫 번째 의정 활동으로 공정선거 개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앤디 킴 의원은 선거법 개혁을 통해 정부 부패를 막겠다는 공정선거 개혁 법안을 메릴랜드주 사바네스 연방 하원 의원과 공동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의회에서의 첫 번째 활동으로 정부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선거 시스템과 사전투표제 개선 등을 통해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투표 장소와 시간 확대, 자동 투표 신청, 사전 투표 의무화, 부재자 투표 장려와 투표 시스템 현대화 등으로 유권자들의 투표 기회를 향상시키며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확정하는 게리맨더링 방지로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 의원은 이외에 총기 폭력 방지 태스크포스에 참여하고 총기 구매 시 모든 사람에게 신원조회를 실시하는 신원조회 강화 법안을 공동 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 3명의 한인 교육위원이 새롭게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전체 9명의 교육위원 중 7명이 한인으로 구성됐는데요. 교육 여건 개선으로 최고의 한인타운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봅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얼리 차일드후드 센터에서 열린 교육위원 선서식. 지난 중간 선거를 통해 신임 교육위원으로 당선된 민은영, 티모시 양, 레베카 리 위원과 1년 임기직에 당선된 토머스 마타라조 위원이 선서식을 마치고 그들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은영 위원은 25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며 쌓은 경험을 잘 살리도록 하겠다며 특히 펠팍이 한인이나 과테말라 등 여러 문화의 아이들이 섞인 곳인 만큼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마련해 학군 랭킹을 올리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 학생들의 그런 어떤 필요한 것들을 커리큘럼을 다 짜서 학교의 랭킹을 올리고 싶고요. 또 한국 학부모님들 잘 이해 못하는 분들에게 브리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리치필드 고등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인 티모시 양 위원은 펠팍 학군 교사들의 전문성 강화와 학부모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거는 커뮤니케이션 임프루브하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펠팍 디스트릭에서 어떻게 하면은 커뮤니케이션 더 잘할 수 있는지 웹사이트인지 뉴스레터 전화든지 그런 거를 좀 한번 봐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임프루브할 수 있는 거를 보겠습니다. 레베카 리 위원은 펠팍에서 새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로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며 우리 아이들이 공부뿐만 아니라 건강한 몸과 마음을 기를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학교랑 부모님들하고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적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부모님들한테 알려주는 게 그런 문화라고 그래야 되나? 이날 회의를 통해 새로운 펠팍 교육위원장으로 토머스 마타라조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스테파니 장 위원이 임명돼 1년 동안 교육위원회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시의원에 당선된 폴김 위원과 임기를 마친 카니 황 위원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지만 새로운 한인위원 3명이 추가되면서 총 9석인 펠팍 교육위원 자리 중 7석을 한인 주민이 맡아 펠팍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봉사하게 됐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최근 뉴욕시경이 시민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곤봉을 사용해 제압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온라인에 공개된 동영상은 지난 8일 오후 맨하탄 워싱턴 하이츠 브로드웨이와 169 스트릿에서 뉴욕시경 경찰관 2명이 곤봉으로 남자 2명을 때리는 장면으로 이 영상은 급속도로 확산됐습니다. 이 영상에 대해 시민들은 경찰력 남용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뉴욕시경 측은 경찰관이 무력을 사용하는 장면만을 가지고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아달라며 필요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인근 지하철에서 이들이 승객들을 추행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이 출동한 것이고 이들은 이와 관련한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무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타를 당한 2명은 지난해 12월 5일 추행 등의 혐의로 체포돼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한편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체포된 2사람은 지역 주민들에게 문제를 야기하는 이들이었다며 경찰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현재 뉴욕시는 체인 식당들의 나트륨 경고 표시와 칼로리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는 가운데 설탕 경고 표시도 부착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마크 레빈 뉴욕시 의원은 뉴욕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체인 식당에서 12g 이상의 설탕이 함유된 음식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메뉴에 설탕 함유량을 표시하고 설탕 경고 표시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9일 발의했습니다. 레빈 의원은 패스트푸드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 디저트 식품에는 상상도 못할 만큼의 설탕이 함유돼 있다며 시민들이 자신이 얼마나 많은 설탕이 함유된 음식을 먹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시에서는 현재 2,300mg 이상의 나트륨이 함유된 메뉴에 경고 그림과 칼로리 표기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200에서 $600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네일업계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최근 네일업계는 신규 기술자들의 유입이 많지 않고 종사자들의 고령화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018년 전국의 네일 살롱 수는 54,386개로 2017년에 비해 3.7% 줄었으며 네일 기술자 수도 39만 5,658명으로 10% 하락했다고 네일 매거진의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네일업계 종사자의 과반수도 40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돼 업계 고령화가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경력이 12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종사자들이 과반수인 52%를 차지해 신규 기술자들의 유입도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기술자 4명 중 1명은 한 업소에서 10년 이상 꾸준히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매주 평균 $750 이상의 수입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근무 시간은 응답자의 20%가 주당 36시간에서 40시간이라고 응답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업계 종사자들은 대학원과 4년제 대학을 포함해 커뮤니티 칼리지의 학위 이상을 가진 경우가 70%로 교육 수준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일 살롱 업주들은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 3가지로 가격 하락 경쟁, 고객 상대, 렌트 등 비즈니스 비용 부담을 꼽았습니다. 한편 고객들이 네일 살롱을 방문하는데 가장 고려하는 점은 청결로 응답자의 57%가 매장이 청결해서 특정 업소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에서 마약 약물 중독으로 인한 사망자가 4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특히 마약성 진통제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크게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마약 약물 중독으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3,163명으로 집계돼 2017년보다 약 15% 증가했다고 뉴저지 주 검찰이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5년 이후 4년 연속 늘어난 것이며 특히 지난 10년 전과 비교하면 4배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주 검찰은 특히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전체 사망자의 3.5%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전체 사망자 중 50%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한편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버겐 카운티의 경우 마약 약물 중독으로 인한 사망자가 157명으로 전년보다 19.8% 증가했습니다. 뉴저지 21개 카운티 중 8번째로 높은 증가율입니다. 사망자 수를 비교하면 만머스 카운티가 22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애틀랜틱 카운티, 오션 카운티 21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 남부 뉴저지에서 마약 약물 중독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았습니다. 뉴저지주 뉴악시가 수돗물의 수질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최근 조사에서 또다시 납성분 함유율이 지난 17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뉴악시 수돗물 204개의 표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100개의 표본에서 납성분 연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90%는 연방 기준보다 납성분이 무려 3배 이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악시는 납성분 함유율을 낮추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만 밝혔을 뿐 왜 최근 이 수치가 급격히 올라갔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유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악시의 수돗물의 수질은 최근 4차례 조사에서 계속 더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뉴저지주 환경국은 뉴악시 수도국의 먹는 물 관련 법규 위반을 통보했습니다. 수돗물에 과다한 납성분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어린이의 경우 치명적일 수 있고 성인이라도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뉴악시를 상대로 이미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뉴악시는 18,000개의 납수도관을 교체하기 위해 7,500만 달러를 투입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지만 올해 말까지 1,500개의 수도관만이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정부는 교체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8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또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LAPD에 따르면 어젯밤 10시 25분쯤 베버리 블러바드와 세인트 앤드류 플레이스에 위치한 몰 근처에서 2명의 남성이 언쟁을 벌이다 총격이 일어났고 총을 맞은 남성은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uspect was a male Hispanic, 30 years old, fired one shot striking the victim. The victim is a male Hispanic in his 30s.
특히 사건 현장 인근에 있던 한인들은 피해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구급차의 신속 대응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바로 여기 불자동차가 여기 있잖아. 그런데 그렇게 빨리 안 하고 빨리 오는 거 아니야. 좀 기다렸는데 경찰 오고 그거 오고 막 이런 거야. 근데 애가 벌써 딱 들어놓고 눈을 감은 거라. 이와 함께 주민들은 최근 한인타운에서 총격 사건과 강력 범죄 등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치안 악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LAPD는 현재 용의자를 쫓고 있다며 사건 당시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한인 이민 116주년을 축하하는 미주 한인의 날 기념 태극기 현기식이 오늘 LA 굿 사마리탄 병원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앤드류 리카 굿사마리탄 병원장, 데이빌 류 LA시 의원, 황인상 LA 부총영사, 이병만 미주 한인재단 회장 등 한인사회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태극기 개항식과 함께 미주 한인의 날을 축하하고 이민 선주의 뜻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굿사마리탄 병원은 지난 2006년부터 매년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태극기 개항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는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NBA LA 클리퍼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오는 14일 경기장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코리안 문화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9일 지난 2018년 임금 착취 또는 체불을 당한 노동자 35,840명에게 3,537만 달러를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취임 이후 25만 명의 노동자에게 체불 임금 2억 8,500만 달러를 돌려줬는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는 어떤 형태의 체불 임금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퀸즈 우드사이드에 거주하는 한인 필립 김 씨가 대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4일 수상한 배달이 심야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잠복 수사를 통해 상당량의 마리화나가 든 상자를 발견했으며 392개의 마리화나가 담긴 봉투와 마리화나를 통해 생산한 THC 3만여 병의 마약류를 압류했습니다. 퀸즈 검찰청은 필립 김 씨를 1급 마리화나 소지죄와 5급 마약 소지죄로 기소했습니다. 뉴저지 레오니아 타운 의회는 타운 내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일회용 스티로폼 용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앞으로 6개월 동안 홍보 기간을 거친 후 공식 시행에 들어갑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모든 업소는 음식이나 음료, 식료품 등과 관련된 컵과 접시, 컨테이너, 식판 등 스티로폼 재질로 된 용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적발되면 최초 1회는 $100, 2회 200달러, 3회 이상부터는 적발 시마다 $4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국 동요 상어 가족이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32위를 차지했습니다. 영어로 제작된 상어 가족은 한국 가요가 아닌 동요로서 빌보드에 진입한 최초 사례가 됐습니다. 상어 가족은 한국 영유아 브랜드 핑크퐁의 동요 콘텐츠로 아기 상어를 비롯한 상어 가족을 차례로 소개하는 가사와 반복적인 리듬 등으로 유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어제 저녁 상반기 임시 임원 이사회를 개최하고 비상체제 한인회 운영 방안과 2019년 한인회 사업 계획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이사회 임시 이사장으로 김정광 이사가 만장일치로 선임됐습니다. 뉴욕 한인회 김민선 회장은 지난 9일 크레스트 할로우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매들린 싱가스 나소 카운티 검찰총장 재출마 킥오프 행사에 초청돼 한인사회를 대표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KCC 한인 동포회관이 무료 역사 배움터 In Search of American Identity를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1870년 남북전쟁 이후부터 한 세기 동안의 미국사를 조명하는 이 배움터는 BCC 역사학 이길주 교수가 수업을 진행합니다. 퀸즈 YWCA는 오는 1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10주 과정으로 초보자들을 위한 컴퓨터 교실이 진행됩니다. 선착순 15명이며 컴퓨터를 전혀 모르거나 기초부터 배우길 원하는 분들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 대체로 흐리고 저녁에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2도, 섭씨 0도, 밤 최저 기온은 24도, 섭씨 영하 4도 예상됩니다. 일요일 역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월요일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